영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빈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사빈은 아무 말도 재촉하지 않았다. 영주는 한참 동안 컵만 내려다봤다. 사빈이 먼저 물었다. 많이 불편하십니까? 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제가 마음 말씀드린 거요. 영주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빈 씨. 네. 저 이제 겨우 평안해졌어요. 사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영주는 공원길을 바라봤다. 민기와 살던 시간. 세리를 미워하며 버틴 시간. 장례식장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날. 승우 문제로 무너졌던 밤. 오름의 병원 침대 앞에서 서로 잘못을 따질 힘조차 없었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사람 하나 좋아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사빈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기대하게 되고 영주의 손가락이 컵을 조금 더 세게 감쌌다. 기대하면 겁나고. 사빈이 낮게 물었다. 제가 무섭습니까?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빈 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빈을 바라봤다. 다시 잃는 게 무서워요. 사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주는 애써 웃었다. 다시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제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빈이 웃었다. 그건 아닙니다. 영주의 눈썹이 올라갔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주 씨가 평안한 게 지겨워질 때까지. 영주가 피식 웃었다. 그럴 날 안 와요. 그럼 평생 기다려야겠네요. 사람 말 참. 사빈도 따라 웃었다. 영주는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차를 마셨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빈 쪽으로 몸이 조금 가까워졌다. 사빈은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같은 시간. 진이의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이는 책상 서랍과 가방을 차례로 뒤졌다. 태우는 컴퓨터 옆에서 원고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없어요? 진이가 다시 책상 밑을 확인했다. 분명 여기 뒀어요. 뭘요? 패드요. 태우가 손을 멈췄다. 진이는 점점 다급해졌다. 어젯밤에 여기서 그림 수정하고 그대로 책상 위에 놨어요. 태우는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오늘 아침에 청소하신 분 말고는 들어온 사람 없어요. 진이는 책상 위를 다시 살폈다. 동화책 최종 원화 파일, 출판사 계약 관련 자료, 도희의 학교 폭력 조작 게시물과 관련해 모아둔 증거. 거의 모든 자료가 패드 안에 있었다. 이건 그냥 기계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바로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했다. 출입구 기록 확인해달라고 할게요. 진이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어제 작업실 앞에 왔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지후, 태호, 출판사 직원,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다 사라졌던 도희.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태호가 돌아봤다. 또 도혜 씨요? 이런 짓 할 사람. 진이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짐작이 가요. 태호는 곧바로 막았다. 증거 없이 찾아가지 마요. 제 패드 안에 걔가 조작한 자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진이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먼저 당하고만 안 있어요. 한편 지우는 도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희는 앉자마자 팔짱을 꼈다. 왜 불렀어? 진이 시 작업실에 갔었어? 도희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대답해. 도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갔으면. 언제? 오빠. 도희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취조해. 패드가 없어졌어.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얼굴을 굳혔다. 그래서 그날 작업실 근처에서 널 봤다는 사람이 있어. 도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야? 지우가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이 패드가 없어졌는데 내가 그랬다는 거잖아. 난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도희는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 범인이고.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도둑년이라는 거잖아. 그런 말 안 했어. 말은 안 했지. 도희가 비웃었다. 눈으로 다 했어. 지우가 차분히 말했다. 너 지난번 게시물 문제도 있었잖아.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거. 아직 끝난 일 아니야. 나는 평생 그것만 들으면서 살아야 해. 내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도희는 한참 지우를 바라봤다. 오빠는 결국 나를 못 믿어. 믿게 해줘. 그게 말처럼 쉬워? 거짓말 안 하면 돼. 도희의 표정이 무너졌다. 나도 바뀌려고 했어. 알아. 아니. 도희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몰라.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오빠 하나 보고 버티는데. 지우가 얼굴을 굳혔다. 그러지 마. 왜? 내가 내 인생 이유가 되면 안 돼. 도희는 웃었다. 그 말 또 하네. 가방을 집어들었다. 알겠어. 지우가 불렀다. 도희야. 도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뭐가 없어지든 문 앞에 멈췄다. 다 나부터 의심해.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확신할 수 없었다. 도희가 화가 났기 때문에 억울한 것인지, 정말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그 시각 세리는 개인 레슨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작은 음악 학원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첼로를 들고 연습실에 앉았다. 첫 수강생과 수업 시간을 정하고 나오는데 건물 앞에 선경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세리는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선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지나치려던 선경이 멈췄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세리가 돌아봤다. 저한테요? 네. 뭔데요? 선경은 팔짱을 낀 채 세리를 바라봤다. 진희 씨 얘기예요.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 진희가 왜요? 도희하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도희가 또 뭐 했는데요? 선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말이 아니라. 세리가 바로 받아쳤다. 그럼요. 나진희 씨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뭘 그만해요? 선경이 한숨을 쉬었다. 도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요. 자꾸 지우 옆에서 자극하고. 세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깐만. 선경은 말을 이어갔다. 자식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경도 물러서지 않았다. 틀린 말했어요? 누구 자식 교육을 누구한테 말해요? 세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 진이 괴롭힌 게 누구 딸인데. 그 얘기는 해결됐잖아요. 뭐가 해결돼? 세리가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 애가 공모전 떨어진 시간 돌려줬어요?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거 없던 일 만들었어요? 도희도 힘들었어요. 우리 진이는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서로 그만하자는 거죠. 세리가 헛웃음을 지었다. 그만하라고 우리 애한테 말하지 마요. 그럼 누구한테 해요? 당신 딸한테. 선경의 입술이 굳었다.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진이는 먼저 찾아가서 시비 건 적 없어. 도의 말은 다르던데. 그 말을 아직도 믿어요?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선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 조심해요. 자식 교육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군데. 두 여자의 감정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세리는 먼저 가방을 들었다. 앞으로 우리 진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선경이 뒤에서 말했다. 당신 딸도 지우한테서 떨어지라고 해요. 세리의 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건 애들이 결정할 일이죠. 도희하고 지우 관계 몰라요? 무슨 관계? 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우가 도희 좋아한다는 말했어요? 선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남의 딸한테 남자 뺏지 말라는 말하기 전에
성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본인 딸이 뭘 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리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성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도희 편을 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도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면 더 크게 망가졌다. 성경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저녁. 도희는 진이의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진이는 혼자 책상 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희가 들어오자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너 여기 왜 왔어? 도희는 문을 닫았다. 내가 물어볼 말이야. 무슨 소리야? 도희가 진이 앞으로 다가갔다.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누구? 모르는 척하지 마.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후 오빠.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내가 내 패드 훔쳤다고 했어? 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후 씨가 그 얘기했어? 했냐고. 난 아직 아무도 범인이라고 안 했어. 거짓말. 짐작하는 사람 있다고 했지. 도희가 웃었다. 그게 나잖아.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너 일부러 오빠한테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만들 필요가 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내가 한 일들이 있는데. 도희는 손을 떨었다. 진이가 계속 말했다. 게시물 올린 거. 그건 가짜 자료 만든 거. 나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패드 없어진 날 작업실 근처에 있었던 거. 도희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내가 도둑이라는 거네. 패드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그럼 됐잖아. 도희는 진이가 너무 태어난 것이 더 화가 났다. 넌 왜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해? 뭐? 피해자인 척하면서. 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 말 다시 해봐. 너도 사람 몰아세우잖아.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지후 오빠.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뺏었잖아. 진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도희를 바라봤다. 지후 씨가 물건이야? 도희가 손을 들었다. 진이가 피할 틈도 없었다. 도희의 손이 진이의 뺨을 세게 스쳤다. 진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몇 초 동안 진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손으로 뺨을 만졌다. 도희도 자신이 한 행동의 순간 놀랐다. 하지만 곧 분노를 붙잡았다.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진이가 천천히 도희를 바라봤다.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도희가 움찔했다. 진이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나도 안 참아. 뭐 하려고? 신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폭행. 진이는 단호했다. 그리고 학폭 자료 조작도. 나 아니라고. 그건 조사하면 나오겠지. 도희는 당황해 문 쪽으로 물러났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먼저 끝까지 해보자며. 도희의 입술이 떨렸다. 진이는 뺨에 손을 댄 채 말했다. 나도 끝까지 갈게. 도희는 한동안 진이를 노려보다가 작업실을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성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 큰일 났어. 잠시 후. 성경은 자신의 집에서 도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도희는 울면서 말했다. 나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성경이 얼굴을 감쌌다. 왜 또 손을 대? 나도 몰라. 도희야. 걔가 계속 사람 열받게 하잖아. 성경은 딸을 바라봤다. 그래도 때리면 어떡해. 나 신고한대. 성경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전과자 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지후 오빠도 이제 나 완전히 버릴 거야. 성경의 마음이 약해졌다. 딸이 어릴 때 울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성경은 도희 옆에 앉았다. 엄마가 해결할게. 도희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성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도희의 눈물이 조금 멈췄다. 성경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런 깡패 같은 애를 아버지 사무실에 계속 둘 순 없지.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 하려고?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 나진이하고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도희는 엄마 손을 잡았다. 지후 오빠도. 선경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도희의 얼굴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번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도희의 잘못을 멈춰 세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딸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더 큰 싸움에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진이는 뺨에 옅은 붉은 자국을 남긴 채 출판사 회의에 참석했다. 지우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작업실로 찾아왔다. 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도희입니까? 네. 지우는 바로 돌아서려 했다. 진이가 팔을 잡았다. 어디 가요? 도희 만나러 갑니다. 가지 마요. 진이 씨. 제가 할 거예요. 지우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제가 해결해요. 맞았는데도요? 그러니까요. 진이는 지우의 팔을 놓았다. 지우 씨가 대신 싸우면 또 제가 지우 씨 뒤에 숨었다고 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한테 중요해요. 진이는 뺨을 만졌다. 저 이제 누구 딸이라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구 좋아해서. 다시 지우를 바라봤다. 누구 때문에 보호받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요. 지우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진이의 눈빛이 조금 풀렸다. 지우가 덧붙였다. 대신 옆에는 있겠습니다. 진이가 웃었다. 말 참 안 듣네요. 그건 못 고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다. 그날 오후 영주는 사빈과 다시 만났다. 사빈은 세리의 연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영주도 절교 조건을 다시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강가를 천천히 걸었다. 사빈이 물었다. 어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영주가 웃었다. 뭘? 제 마음. 영주는 모른 척 앞을 바라봤다. 생각 안 했어요. 거짓말 같습니다. 영주는 한숨을 쉬었다. 사빈 씨. 네. 나 정말 무서워요. 사빈의 걸음이 느려졌다. 알고 있습니다. 민기 믿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저는 차민기 씨가 아닙니다.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걸 잘 몰라. 사빈은 영주 앞을 막지 않았다.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다. 그러면 마음이 알 때까지 기다리죠. 평생 모르면 평생 친구하겠습니다.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세리하고도? 사빈이 웃었다. 또 그 얘기입니까? 영주도 결국 웃었다. 나 그 여자가 싫어요. 같이 사시면서요. 그건 또 달라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하지만 영주는 곧 웃음을 거뒀다. 그래도 사빈이 바라봤다. 이제 겨우 평안해졌어요.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시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잔잔하게 있겠습니다. 영주가 눈을 깜빡였다. 사빈이 웃었다. 옆에만. 영주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녁. 세리는 진이의 뺨을 보고 영주의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누가 그랬어? 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도이지.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처리할 거예요. 내 딸 뺨을 때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영주가 방에서 나오다 상황을 확인했다. 왜 그래? 세리가 진이의 얼굴을 가리켰다. 봐. 영주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었다. 누가 했어? 세리와 진이가 동시에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가 한숨을 쉬었다. 도희구나. 진이는 소파에 앉았다. 두 분 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리가 가방을 들었다.
난 못해. 영주가 팔을 잡았다. 어디가? 선경 만나러. 그 여자를 왜? 자식 교육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진이가 소리쳤다. 엄마. 세리가 돌아봤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제가 언제까지 엄마 뒤에 숨어야 해요? 숨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끼어들수록 더 꼬여요. 세리가 입을 다물었다. 영주도 세리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다. 앉아. 세리가 영주를 노려봤다. 너도 내 딸 맞았으면 가만히 있겠어? 영주는 진이를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못 있지. 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주가 바로 덧붙였다. 그래도 본인이 하지 말라잖아. 세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치겠네. 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웃음이 나왔다. 영주가 물었다. 왜 웃어? 두 분 진짜 이상해졌어요. 뭐가? 예전 같으면 서로 싸우느라 제 뺨은 안 보였을 텐데. 세리와 영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진이는 가방을 챙겼다. 저 경찰서 다녀올게요. 세리가 벌떡 일어났다. 같이 가. 엄마. 말 안 할게. 영주도 외투를 집었다. 진이가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다. 영주 아주머니까지 왜요? 나도 말 안 할게. 진이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두 분이 같이 가면 더 무서워요. 세리가 말했다. 그럼 멀리 있을게. 영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냥 보자. 진이는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선경은 아버지 사무실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진이가 진행 중인 동화책 사업과 관련된 계약 해지 요청서였다. 선경은 담당자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출판사 쪽에서 동의하면 바로 중단됩니다. 선경은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도희가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선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계속 당하게 둘 순 없어. 그래도 진이 일인데. 내 인생부터 살려야지. 선경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나진이가 내 앞에서 사라지면. 도희를 바라봤다. 지우도 정신 차릴 거야.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경은 자신이 딸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도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 엄마 손을 타고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이에게 출판사 대표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이는 경찰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네, 대표님. 상대의 말을 듣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물었다. 왜 그래?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너머의 말이 끝났다. 진이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영주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동화책 계약.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 진이가 힘겹게 말했다. 취소됐대요. 세리가 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누가 취소해?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계약 해지 요청서 사진이었다. 서명자 이름. 도선경.